저격조의 지원과 함께 선견대 침투가 시작됐다. 이미 작전 지역은 포탄의 비가 한 차례 퍼부은 상태. 진입 준비 완료. 진입 준비 완료. 목표를 진입하도록. 중심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다. 드디어 신속 대응팀의 합류와 함께 진입 작전이 시작됐다. 적을 소탕하는 순간 갑작스런 적 공격 드론의 출현이다. 어느새 적의 거대한 군집 드론에 포위당했다. 순간 전장은 공포에 휩싸인다. 소리가 들리고 오고 있고 하면 죽음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니까 그 공포감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떠있는 저격수 드론과 마주하는 순간 생명은 담보할 수 없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군대에게 있어서는요, 드론을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앞에서는 도망칠 곳조차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도 드론이 저희 작전팀에 의한 위협이 됐다고 했을 땐 대책이 안 섭니다, 일단. 과연 여기서 우리 누구 하나가 살 수 있을까? 치명적인 무기 드론은 이미 전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예전에 있는 전장공고 심력 마비시켰다면 지금 심적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싸울 힘도 버틸 힘조차 없어진 그 순간 전투 의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대장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장님. 안돼, 제대로. 지금 곧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예전에 핵으로부터 겪었던 오펜하이머의 그 충격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그 중심에 드론이 있다. 이 시간 우리는 버튼 하나로 죽음을 배달하는 드론의 실체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조명해 본다.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무건리 훈련장을 찾았다. 육군의 주관으로 제1회 드론 운용 능력 경연대회가 열린 날 현장은 분주했다.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드론이 한자리에 모였다. 드론 전투 시연을 위해서다. 정찰기가 계속 선회를 하면서 표적을 2017년 2천여 대에 불과했던 국내 공식 등록 드론은 올해로 6만 8천여 대. 8년 만에 30배 가까운 폭풍 성장을 했다. 군집 자폭 드론인데요.
그 4대 지금은 발사대 4대 들어가 있어서 자력으로 이륙해서 군집으로 비행하다가 이제 타겟 좌표를 받아서 이제 군집으로 동시랑 시차로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국내 드론 업체는 약 7천여 곳. 그중 60%가 군용 드론에 집중하고 있다. 밑에다가 투하 장치를 달면 수리탄이든 다른 폭발물을 달 수 있는 장치인데 저희 수리탄 20발을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드론 기술은 감시와 정찰을 위한 대형 무인기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격용 소형 드론의 활용 방안을 넓힐 계획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술이 공개된다. 국내 드론 개발의 현주소,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저쪽으로 쭉 직진 가서 저희 뒷전차를 노릴 겁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드디어 국산 드론이 날아올랐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드론 테스트가 쉽지 않았다.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육군을 통해 공식적인 드론 시험을 수행하는 오늘. 결과는 명중이다. 기체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직충돌형 드론부터 시차를 두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군집 드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드론의 실전 활용 가능성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전투 현장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우리 육군은 상용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번에 아주 연속용 수류탄을 직접 터트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업체 입장에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군 드론 대회를 기다려온 또 다른 이들. 예선을 거쳐 올라온 다양한 부대의 16개 팀이 드론 실력을 겨뤘다. 각 부대에서 자발적으로 드론 운용을 익힌 장병들과 예비군은 4명이 한 조를 이뤄 정찰조와 타격조 임무를 수행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육군 전체의 드론 전술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예비 전력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대회를 통해서 육군 저변의 드론 교육 훈련이 양상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평화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잇따른 분쟁과 전쟁. 그동안 현대전의 양상은 180도 바뀌어 버렸다. 이란제 샤헤드 136은 진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쟁 초기 대형 무장 드론 바이락타르 TB2가 주목을 받았지만 격추 위험성이 커 수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대세로 떠오른 건 소형 자폭 드론. 값싸고 제작도 쉬워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새로운 형태의 드론이 3개월마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초에는 기존에 그냥 정찰 드론을 사용하다가 정찰 드론에다가 EOIR 센서를 담아가지고 이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폭탄을 달아요. 투하를 하고, 그다음에 FPV 자폭 드론을 갖고 와서 자폭을 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그걸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후방까지 침투한 다음에 장거리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단위로 기술 혁신을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전장에서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공격해야 한다. 그래서 주목받은 게 1인칭 시점 FPV 자폭 드론이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드론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FPV drones are also proven their effectiveness, and they are delivering up to 80% of strikes on the modern battlefield now at the moment. Open sources. Last year, Ukraine produced up to 2 million drones. 2 million? And Ukrainian enterprises produce over 5,000 drones of various classes per day. Wow. And therefore, significantly more than 10,000 drones are used daily. 우크라이나는 스파이더웹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비밀리에 조립한 드론을 컨테이너에 숨기고 러시아 현지 트럭을 이용해 약속 장소로 배송했다. 목표물은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자폭 드론이 노린 러시아 공군기지의 위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4,500km 떨어진 거리였다. 러시아의 통신망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 기지들을 타격을 한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적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한 공격이고 아마도 역사상 손에 꼽을 그런 적진에서의 파괴 공작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트로이 목마 작전의 주역은 FPV 드론 오사. 한 대당 가격은 약 270만 원이다. 우크라이나는 오사 드론 117대를 동원, 폭격기 포함 러시아 군용기 41대를 타격했다. 피해 규모는 9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자폭 드론과 무인기는 저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전략,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론 전장을 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탄약 생산업체도 그중 한 곳. 탄약 기술을 기반으로 자폭 드론을 개발 중이다. 지금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 밑에 임무 장비만 달면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이게 다목적 전투 드론. 그래서 저희가 MCD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축 반전 로터형을 채택한 MCD-7. 가장 큰 장점은 무려 3kg의 임무 모듈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얘는 정찰 모듈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밑에다가 그 탄두를 달게 되면은 공격하는 그 자폭 드론이나 공격 드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분이면 조립을 완성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사출 준비를 할 수 있다. 전장이나 이런 데서는 밖으로 병사가 나가야 된다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차량 안에서 원격으로 이륙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개발한 거고요. 실제 운용하는 장병들을 위해 설계된 다목적 전투 드론 MCD-7. 원격 사출을 통해 드론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차량에서 공합식 사출도 가능해 기동성 또한 겸비했다. 지난해에는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 전투 실험에 참여, 위력을 과시했다. 이중 목적 고폭탄 등 실제 활성탄을 활용해 시연한 결과 두꺼운 철판으로 무장한 중장갑 차량 제압에 성공했다. MCD-7이 대대급용이라면 MCD-2는 소분대급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경량 다목적 드론이다. 총 무게 2kg, 장병들이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무게다.
100m 상공에서 비행하면 맨눈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고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 전방에 보신 것 같이 카메라 달렸습니다. 이 카메라 군소대원이 FPV를 이용해서 이 드론을 조종해 인마를 살상할 수 있고 창문과 그리고 총항구 같은 경우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MCD는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만큼 우리 지형 맞춤형 설계가 적용됐다. 다양한 모듈 중 통신중계 모듈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산악 지형이 많으면 지휘소 후사면에 있는 적을 포착하기 어렵다. 통신이 끊기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 판의 통신중계 모듈을 장착한 MCD 드론이 필요하다. MCD 드론은 군집 비행도 가능하다. 한 번에 여러 대가 공중에 떠서 통신이 끊기지 않게 연결해 줄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중계기가 되어 통신과 영상 신호를 연결하고 지휘 명령 전달까지 가능한 게 바로 파넷 중계 시스템이다. 보유하고 있는 파넷 모듈의 1홉은 지금 10km까지 저희가 통신되는 걸 확인한 상태고요. 지금 3홉까지 된다고 보면은 30km의 거리 있는 통신 감시 영상을 전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넷 통신 중계 모듈은 현재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현대전장을 지배한 드론의 날갯짓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자폭 드론의 시초로 불리는 캐터링 버그는 무려 100년 전보다 더 이전에 등장했다. 수없는 시도 끝에 무선 유도로 날아가 표적 타격에 성공한 그날 이후 인류는 드론 개발에 매진했다. 1930년대 영국에서 최초의 왕복 재사용 무인 항공기 퀸비를 개발한다. 이후 전쟁을 겪으며 또 한 번 기술 발전을 이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만든 전투용 드론 V1.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무기 체계로서 가능성을 다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드론은 사진 촬영을 하고 착륙해서 필름을 현상해서 사진을 봤거든요. 드론의 운명을 바꾼 건 바로 이스라엘 드론 스카우트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 그러니까 무선으로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이 지상에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1982년도의 백화개국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화개국 전투에서 레이더 기지 82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전부 다 파괴해서 완벽한 전투의 승리를 거둡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드론. 이후 중고고도 정찰 공격용 대형 드론이 위용을 떨치며 전략 무기로 그 지위가 격상됐다. 드론 기술의 민주화 시대를 맞은 21세기에는 저렴하고 성능 좋은 상용 드론이 민간과 군사 분야를 넘나들며 성장 중이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CIA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이 지금 다이소에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CIA에서는 사실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드론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오픈소스화 되면서 일반 시장에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무기 슈투카. 굉음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던 독일의 급강화 폭격기는 현대전장의 드론과 닮아있다. 지금 전쟁터는 드론 포비아로 물들고 있다.
실제 군인들은 드론의 공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드론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혹자는 벌의 날갯짓과 비슷한 소리라 하지만 전장의 군인들은 말한다. 그것은 죽음의 소리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다. 그냥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딱 마주쳤을 때 그냥 나는 여기서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긴 하네요. 네, 실제로도 저격수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격수입니다. 안개라든지 시야에 대한 가려짐이 있다면 드론은 어디를 날아갈 때마다 소리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 엄청 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조차도 네, 무섭습니다. 네. 가장 무서웠던 거는 본연의 이제 저희 소대급, 중대급에 그 무기가 없다라는 게 제일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위잉하는 그 소리가 굉장한 공포감을 두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심리적인 압박감과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고도에서 나를 언제든 쏠 수 있다. 또 내 뒤에서 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드론의 위협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요. 육군 제5보병사단은 드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부대다. 천천히 돌아, 천천히 정찰 개념. 지난해 드론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진 장병들이 모여 드론 동아리를 창설했다. 지금 준비되면 가면서 투하. 초기 3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30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졌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드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사비로 드론을 구매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수류탄 투하를 임무를 맡을 수도 있고 정찰 임무를 맡을 수도 있고 직충돌 임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분야에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도 반납하고 드론에 매달린 결과 부대원들은 다양한 드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늘에서 모드론에서 떨어질 때 공중에서 자드론들이 이륙하고 출발하는 이것도 비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드론 조작법을 숙달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더욱 중요한 건 드론을 활용한 전술이다. 15m입니다. 야 15m 자드론 양완지.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자 드론. 5m만 더 올리자. 5m만. 네, 5m 더 올리겠습니다. 3, 2, 1. 좋아. 상대적으로 소형인 자드론은 운용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크기가 큰 모드론에 매달려 원하는 작전 구역까지 이동하고 이후 공중에서 발진하게 되면 드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천천히 돌아. 와! 회수! 배터리 회수! 육군 제5보병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작지만 큰 결실. 사단 주임 원사이자 드론 동아리를 이끄는 김상훈 원사의 지원도 한몫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는 우리 동아리 상급자들은 보시면 별이 다 3개짜리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사단장님께서 정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인원들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싶고 또 자긍심을 느끼고 싶어서 직접 도안하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드론 연습은 일과 시간 후에 이루어진다. 각자 부대에서 맡은 보직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전차장입니다. 전차장인데 이번에 참모총장배 드론 전술 운용 대회에서 같이 1등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별 3개를 부여받았고 전차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드론을 파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 운용 경력 100시간 이상의 베테랑도 첫 시도에 이륙조차 못했던 기체가 있다. 작고 빠른 FPV 드론이다. 끈질긴 노력 끝에 지금은 이동 목표물 타격까지 가능한 수준에 올랐다. 아무리 드론을 보급해줘도 실력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절박감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드론을 운용하는 운용자들을 보면서 부럽다. 또한 우리도 저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드론 공작소를 개소한 이유는 우리 그런 인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육군 제5보병사단 드론 동아리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사단 내 드론 공작소를 개소했다. 드론 운용뿐만 아니라 조립 정비까지 실전적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다. 장병들은 각종 대회에서 결실을 맺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쪽으로 이제 공작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개소식을 했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전 부대 특성에 따라 보안 문제가 잇따랐고 심지어 3D 프린터 설치까지 발목을 잡았지만 장병들은 하나하나 고비를 넘겨왔다. 이건 저희가 유일하게 좀 안전하게 성공한 합판 드론입니다.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중시한 결과 장병들 손에 맞는 드론도 개발했다. 저희가 운용자로서 제일 많이 파손이 되는 암대나 이런 프레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현장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합판을 이용해서 드론을 제작을 한 거고 그래도 이거를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발하고 만들어서 제작을 하려면 분명히 이 조립 및 정비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방에 주둔하는 철책사단 5사단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드론에 대한 절실함이다. 가족을 다 같이 부대에 데리고 들어온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마들은 저기 옆에서 놀고 있고 가족하고 이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자기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상한 후배를 봤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들은 그게 군인으로서 당연히 앞으로 준비해야 될 과정이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 그런 사항을 같이 했을 때는 너무 뿌듯하죠. 사단장님 또한 지나가면서도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고생한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후배들이 뭔가 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드론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드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5사단을 찾았다.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드론 공작소의 컴퓨터 12대로 진행되는 시뮬레이터 조종 실습. 이거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나중에 기본 실력을 쌓은 다음 1인치와 5인치 드론 순으로 실기체 비행을 거치게 된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5사단 드론 공작소를 통해 더욱 많은 드론 전투병이 탄생될 것이다.
FPV 자폭 드론 오퍼레이터 한 명을 키우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그걸 6개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간단해요. 자기가 만든 것들을 전투 실험을 하고 전술 교육시키게 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적 성능을 다 알고 옆에서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혁신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군 생활 20년 차. 그중 12년을 꼬박 GOP에서 근무한 조상현 상사는 현재 5사단 드론 동아리를 이끄는 교관이자 핵심 멤버다. 나 아빠 드론 몇 등 했어? 1등 했어? 어? 드론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한 8년차 드론 실력이 빛을 발했다. 최근에 이제 참모총장대 드론 전수 운용 대회에서 저희 팀이 1등을 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글도 모르는 아들이 저렇게 한글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좋구나. 오빠 이거 또 드론 뭐 시켰어요? 아니 이거 말해도 몰라. 오빠가 알아서 할게. 진짜 그놈의 드론 아주 그만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공과 사의 경계를 허물며 드론 연구에 푹 빠져있는 조상사. 군에서도 집에서도 그의 손엔 드론이 들려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진짜 미친 정도로 계속 드론을 집에 와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부대에서도 하고 파견도 가고 어딜 가나 친정을 좀 자주 가는데 친정 가서도 계속 들고 가고 하는 편이에요. 네. 조상사의 목표는 FPV 드론 운용자를 최대한 많이 양성하는 것이다. 새도 있네. 새 따라가 볼까? 경험상 FPV 드론을 마스터하면 일반 드론이나 무인 차량 등 다양한 원격 장비 조종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너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할래? 왜 도대체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와이프한테도 한두 번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드론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군에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도 지금이라도 빨리 단계를 밟아서 최소한 더 발전되는 건 당연히 기술은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얻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드론 전장 대비에 한창인 지금 보다 큰 보폭으로 드론을 운용 중인 자들이 있다. 러시아 파병으로 실제 전쟁터에서 드론과 싸우고 있는 북한군.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직접 북한군 포로를 만나고 돌아온 유용원 의원을 찾았다. 두 명의 20대 북한군 포로는 어떤 실상을 고백했을까? 실제로 드론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만났던 북한군 포로들도 드론전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드론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북한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드론전을 습득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 실전 경험을 쌓고 있을 때 북한 수뇌부는 드론 기술을 축적했다. 북한판 글로벌 호크와 리퍼로 불리는 샛별 4형, 샛별 9형의 대형 기체는 물론이고 자폭형 소형 무인기들도 공개됐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 자폭 드론을 본따 만든 북한판 하롭과 히어로 그리고 골판지 드론이다. 북한은 자폭 드론으로 한미 전차 모형을 타격하는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게다가 적 형상을 기억하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집 드론 작전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고 실전 경험을 축적을 하고 나아가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인데 전투 데이터 값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이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의 이 무인기 작전 능력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드론 기술의 정점은 인공지능 AI와의 결합이다. 드론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체계로 진화 중이다.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경로를 계획하고 표적을 식별하며 최적의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AI 드론. 그 실체는 무엇일까? 한 명의 운영자가 100대 이상의 그런 탄두가 실린 그런 공격용 드론들을 한 번에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화성 비행장에서는 국내 AI 드론의 하드킬 비행 시험이 있었다. 놀라운 건 최근 미 육군과 단거리 정찰용 드론 계약을 맺은 미국 대표 드론 업체 레드캣 담당자의 현장 방문이었다. 국산 요격 드론은 AI 자율비행 알고리즘으로 표적의 이동 궤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고 시속 250km의 속도로 정밀 타격을 수행한다. 미국 국방 분야에서 24년 넘게 복무했다는 레드캣 관계자. 국산 AI 드론을 어떻게 봤을까? This system right here screams. It is one of the loudest systems, and that fear factor that comes from that thing running autonomously is phenomenal. I've seen a lot of UAS systems. I've seen other intercept systems. I've seen quite a bit over the last 5 years. This one by far takes the cake. The ability to seek its target and go after it, and there's no stopping it, is phenomenal. It is a more than capable system, and it's one system that we would love to have inside the Red Cat family. AI 드론 카이드는 풍력 발전기 안전 점검용 드론 기술에서 시작됐다. 초속 15m의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산업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방산 분야까지 뛰어든 것이다. 이게 저희 제품 카이든입니다. 이 카이든 제품은 적군의 드론 공격을 스스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대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군사용 드론을 만들며 가장 집중한 분야는 AI다. 크기가 작고 비행 변수가 많은 드론은 빠른 연산과 복잡한 알고리즘 능력이 요구된다. 드론에 특화된 AI를 개발한 계획이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것들을 그 GCS라고 지상 관제 시스템, 지상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카이든의 위치가 될 거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표적기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표적기가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 있는 점이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인식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판단해서 여기서 인게이지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카이든이 표적을 향해서 인게이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격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영상 기반 자율비행 AI의 개발로 고가의 센서 없이 표적을 요격하는 저비용 고성능 드론이 탄생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22 랩터라는 막강한 무기체계, 막강한 항공기가 있죠. 전투기가 있죠. 근데 무인 체계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상에서 전투를 수행했더니 무인 체계 몇 대가 파손되었지만은 랩터도 결국은 파괴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갖춰진다면은 기존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 체계의 발전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드론도 예외일 수 없다. 드론이 활발하게 사용될수록 더불어 발전하는 것. 바로 대드론 체계다. 이 윙맨이라는 드론 디텍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군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에이텍이라는 어플에 이 제모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이 드론의 주파수 뭐 400GHz, 900GHz, 1.2, 1.5, 그다음에 2.4, 5.2, 5.8 이 7개 대역에 대한 이 드론을 추적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LED 전멸과 진동으로, 그리고 이어폰으로는 소리, 그리고 보시는 에이텍에는 이 드론의 이 출현이 같이 시연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 요원들이 내 근처에 드론이 있구나, 이걸 탐지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육군 최초로 대드론 전투 시연회가 개최돼 9개 민간 업체가 다양한 대드론 장비를 선보였다. 셋, 둘, 하나, 방사. 네. 강력한 주파수에 노출된 드론이 순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크게 흔들렸다. 흔들리네. 레이더 껐지요? 제밍에 걸린 것이다. 이번엔 또 다른 방식의 제밍 테스트다. 둘, 하나, 방사. 직경 72cm, 최고 비행 속도 36km/h, 고도는 1km이며. 지금 정지됐잖아요. 이제 끌고 내릴 거예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드론. 전파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드론의 원리는 무엇일까? 제밍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위성에서 드론이 대부분 위성의 항법 장비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아주 미약한 신호입니다. 한 130데시벨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그 신호의 대역대에 에너지를 큰 어떤 전자 에너지를 쏴서 그 신호를 못 받게끔 방해하는 게 우리가 제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핑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위 표적을 신호를 주는 겁니다. 드론에. 그래서 엄한 데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위성의 신호가 아닌 허위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제 스포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적의 드론이 전파 방해, 전파 교란을 교묘히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직접적으로 드론을 타격하는 하드킬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 개발은 이제 AI 타겟팅까지 해서 자동으로 하는 것까지 진행할 겁니다. 적 드론이 일정 구간에 들어오면 그물로 포획이 가능하다. 물리적인 파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파편 추락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다 경제적으로 적 드론을 요격하는 방법도 있다. 고출력 레이저 장치를 활용하는 것. 레이저의 1회 발사 비용은 몇천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소형 드론 무력화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이저 빔이기 때문에 타갖고 조정이 안 돼갖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게 우리 드론 아니에요? 일단은 다 떨어져. 현재 레이저 대공 무기는 서울의 상공을 방어 중이다. 이런 작은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몸체를 맞춰서 이 안에 제어하는 회로기판을 직접 타격하는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이 끝쪽에 블레이드 쪽을 요격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요격을 하게 됩니다. 함정을 지키는 마지막 수문장도 드론 방어에 합류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2가 지상용으로도 개발돼 벌떼 드론을 막을 예정이다. 미군 역시 함정용 CIWS를 지상용으로 개조한 C램을 운용 중이다. 국산 지상용 CIWS 또한 수도권 방어 최후의 방패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상용 CIWS는 대지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대공 표적에 대응 가능하지만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수십 대의 군집 드론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군집 드론은 무리를 지어서 벌떼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제한됩니다. 약 150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전방 분산탄을 1초에 20발만 쏘더라도 3,000개의 자탄이 공중에 퍼지게 되어서 완벽한 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된 드론 전장. 여기에 허를 찌르는 새로운 개념의 드론이 등장했다. 종이로 만든 드론이다. 우크라이나 종이 드론은 쿠르스크 비행장에 계류 중인 러시아 전투기를 파괴하며 효용성을 입증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에서도 개발이 한창이다. 종이 드론은 한 50m에서 한 100m 사이만 올라가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지 않으면 뭐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제 소음이라서 긴밀성도 있고 적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저피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드론도 있다. 뚜껑 치울게. 무선 통신이 아닌 유선 통신을 이용하는 광섬유 드론이다. 적의 제밍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역혁신의 산물이다. 낚싯줄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여기는 별도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신호 정보랑 영상 정보를 같이 이렇게 전송하는 릴선이 되겠습니다. 한 5km까지 갈 수 있는 선이 안에 감겨 있습니다. 광섬유 드론은 일반적인 공격 드론과 비슷하다. 단 하나 다른 점은 0.2mm의 가느다란 줄로 연결돼 있다는 점. 덕분에 전파 방해에 대한 걱정 없이 어디든 접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자랑한다. 러우 전쟁터에 가게 되면 저 광케이블 드론을 서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전쟁터 현장에 거미줄처럼 저 광케이블들이 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최대 40km까지 운용 가능한 광섬유 드론이 활용되며 드론 전술마저 바꾸고 있다. 현재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보면은 전선을 맞대고 있으면 이쪽으로 10km, 러시아 쪽으로 10km, 우크라이나 쪽으로 10km가 거의 제밍존이에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드론들이 침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획기적인 전술을 개발합니다. 오퍼레이터는 자기 진영이 있어요. 생존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작전 부대를 해가지고 배낭에다가 FPV 드론 몇십 대를 갖고 들어가요. 후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에 FPV 그 자폭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면 여기에 있는 진영에 있는 러시아 군이 그거를 오퍼레이터가 운용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측방과 후방으로 쳐버려요.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광섬유 드론이다.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유일한 통로 R200도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R200도로 양 끝을 막고 포위했다. 그리고 주요 고지 위에 올라 제밍에 타격 없는 광섬유 드론으로 무차별적인 하향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후 러시아 포병의 집중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드론과 전술이 결합해 끔찍한 결과를 남긴 작전이다. 다양한 드론들은 창의적이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인 수상정에 미사일을 탑재한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마구라 V7이 대표적이다. 바다를 가르며 출몰한 해상 드론의 활약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최초로 해상 드론을 활용해 하늘을 나는 전투기와 헬기를 격추시킨 것이다. 이후 해상 드론은 수십 척의 함정, 교량을 무력화했고 러시아의 자존심 흑해 함대마저 제압했다. 사실상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획기적인 해상 드론 작전으로 흑해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나의 무인기 또는 하나의 로봇이 단일 혼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로봇과 드론, 무인기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이제 이런 복합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영역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장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수단보다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한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고. 공중을 넘어 해상까지 장악한 드론.
다영역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해상 드론은 국내에서도 개발이 한창이다. 1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한 국산 해상 드론. 연안 감시 정찰용부터 공격 임무까지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됐다. 최근에는 스텔스 성능 버전과 선체 제작을 3D 프린팅으로 시도한 시험적인 모델도 공개됐다. 저희가 해상 시험하기 전에 선체 제어 장치하고 그다음에 통신관하고 GPS 등을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문제 생기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산 해상 드론 해검2는 해안과 수중 감시에 특화됐다. 수중 플랫폼 자동 지느수 기술을 확보해 다양한 환경에서 정찰이 가능하다. 해검3는 유도무기 발사대를 탑재한 게 특징.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 70mm 유도 라켓 그리고 신궁 80mm 유도 라켓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FCT 시험을 통해서 70mm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CUSV에 장착해서 운용 검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기를 격추한 것 같은 기능을 충분히 무인상정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을 준비 중인 드론도 있다. 국산 저피탐 무인 편대기다.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저피탐 형상을 채택했고 전파 흡수 재료도 적용할 예정이다. 완성 후에는 국산 전투기 KF-21을 보좌한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유인기의 생존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인기의 AI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임무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양산 단계에서 국산 엔진을 탑재. 앞으로 더 든든한 호위 무사로 KF-21 보라매와 작전할 것이다. KF-21과 한 3대에서 4대 정도의 무인 편대기가 한 팀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륙을 하면 지상체에서 KF-21로 통제권이 이양이 됩니다. KF-21의 조종사가 무인 편대기를 공중에서 조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KF-21을 호위하거나 공대지 무장을 통해서 지상의 방공망들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KF-21이 적지에 투입돼서 마무리하는 그런 운용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연안을 넘어 대양이다.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함정과 높이 날 수 있는 드론이 만난다면 어떨까? 대형 고정익 항공기 모하비는 킬로드론 그레이 이글의 단거리 이착륙 버전으로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 거리가 152m에 불과하다. 갑판 길이 199m의 독도함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 대한민국 드론 항공모함 추진에 불씨를 지핀 모하비의 독도함 이륙은 더욱 의미가 깊다. 사실상 해양 플랫폼을 통해서 지상 그리고 공중 또 거기에는 모든 기술들이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주 영역에서의 GNSS 그러니까 GPS 기술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을 또 지상에서 누군가는 또 관제를 해줘야 되는 해군과 또 이 육군과의 합동작전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다영역 작전의 대표적인 모습이 한국형 무인 항공 무인기가 탑재된 그런 항공모함을 플랫폼을 필두로 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드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변화를 예고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해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 드론 1만 1천여 대를 우선 도입하고 전장병이 드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같이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승합 발전시켜서 우리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이 드론이 세계적으로는 한국 드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있는 겁니다. 군집만 들어간다! 군대, 중대, 소대대급 창끝 전투력까지 드론을 보급을 해서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겠죠. 또 하나는 드론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드론은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공용어예요, 공용어. 공통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고. 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예비군을 굉장히 많은 수를 만들어서 충분한 드론 운용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미래 병력 확보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드론 50만 명을 양성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 국방에 계신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우리 민간군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드론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 드론 보급률은 높아지고 더 많은 드론 전투병이 양성될 것이다. 현대전을 통해 군인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전력이 된 드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드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